자,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점유권에 대한 얘기를 보죠. 자, 일단 점유권이 뭐냐 했을 때, 점유권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냐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상태만 보호하는 걸 뭐라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내 책이다. 그럼 난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난 점유하고 있어, 안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어요. 근데 도둑놈이 내 책을 훔쳐갔다. 그 훔쳐간 도둑놈은 소유권은 없죠. 대신 뭐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자, 나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난 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해요. 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죠. 대신 이 건물 어떻게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난 점유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걔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상태만 보호하는 걸 우리 말하면 점유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점유하려면 370페이지에 보면 점유권 형님에서 첫 번째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점유라는 개념 자체는 소지한다는 얘기죠. 원래 점유라는 것은 소지한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점유를 소지하는 것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 냉장고 점유하려면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들고 다녀야지. 한번 냉장고, TV 이고 지고 다녀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점유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면 사회 통념에서 판단해요. 즉 그 사람의 지배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차를 주차시켜 놨잖아요. 주차시켜 놨다 하더라도 나 차 어디 있는 줄 알아? 몰라. 차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고 내가 잠가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 통념은 내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지 많은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면 371페이지에 간접 점유와 점유 보조자가 나오는 건데 그거 가끔 시험에 내는데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일단 194조와 195조 371페이지. 자, 일단 195조부터 볼까요?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하라 한다는 있죠. 그러면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대등한 계약 관계예요? 상하 관계예요? 상하 관계죠. 즉 편의점 가보면 편의점 주인이 있고 편의점 알바가 있죠. 편의점 알바가 뭐예요? 편의점 주인의 지시를 받는 거죠. 걔는 뭐 한다?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 점유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죠.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인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자라고 되어 있잖아.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 법에. 마찬가지. 우리 학원이죠. 내가 있고 우리 알바가 있잖아. 알바가 뭐야? 점유 보조자. 걔는 우리 학원 점유해 안 해? 안 해. 내가 점유하는 거지. 걔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걔는 나의 지시를 받는 애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타인만을 점유하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없겠죠. 점유권이 있어야 물권 청구권이 있지. 그래서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도 없다. 대신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이 있다. 주인님을 위해서 뭘 있다? 자력구제권이 있다.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이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력구제권이란 원래 그런 거죠. 야, 누가 내 물건 훔쳐가요. 그렇죠? 그럼 난 돌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둑놈이 내 물건 훔쳐가면 돌려줘 한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돌려줘야죠? 그 도둑놈이 돌려줘 안 돌려줘? 취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법적으로는? 물면 안 되고 소송 제기해야지. 권리가 있다는 건 권리를 실행한 별개의 문제니까 원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그게 원칙이지. 근데 말이 돼? 지금 훔쳐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법은 원래는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들어왔는데 현장성이 있는 경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물건 훔쳐가면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자력구제권이라고 해요. 자력구제권. 원래는 소송쟁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주인님을 위해서,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는 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누가 물건 훔쳐갔을 때에 알바가 쫓아가 잡아올 수 있잖아, 한마디로 해서. 자력구제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간접점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뭐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뭐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건 상관관계예요? 대등한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죠. 지상권, 임대차, 계약관계잖아 이거. 우리 계약관계. 이걸 법률용어로 이제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는데, 그때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처럼 갑소유의 노트북을 을이 임차인이에요. 계약했죠? 이거 임차인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 을이죠? 그럼 을을 뭐라면 직접 점유자. 얘를 뭐라면 간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직접 점유자, 얘를 말하면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점유한 게 누구? 직접 점유자. 얘는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 그래서 그러면 얘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 을 점유권은 있고.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당연히 있죠. 대신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왜 자력구제권이 없냐면 원래 자력구제권을 행사하려면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현재 벌어진 일이어야 돼요. 그건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가 같이 있어? 따로 있어 되게? 따로 있죠. 현장성이 있는 건 직접 점유자지 간접 점유자가 아니거든, 한마디로 해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박스 나와 있죠. 박스에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의 차이점을 써놨죠, 한마디로 해서. 그걸 기억하면 돼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알바다, 알바. 편의점 알바. 그냥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권이 없고 주인님만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가 없고 대신 자력구제권을 할 수 있다. 간접 점유는 뭐 계약상 관계다. 계약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건 직접 점유자고,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은 간접 점유자다.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에 뭐예요? 점유자야, 아니야, 일단? 점유자인데 난 무슨 점유자야? 직접 점유자. 이 건물주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뭐예요? 간접 점유자. 걔는 소유자이자 간접 점유자고, 나는 이 건물에 대한 직접 점유자고 소유권은 없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보시면 그 차이점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 간접점유 성립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 197조 점유의 태양이라고 해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걸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7조에 보면 점유자는 뭘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걸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알면 돼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이 개념은 물권법을 공부할 때에서 물권법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물권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선의점유, 악의점유, 그 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잘 알아야 돼.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가 있는데요. 자주점유는 뭐고 타주점유는 뭐냐 할 때,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뭐라 하면 자주점유라고 해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예요. 즉, 내가 그걸 가질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뭐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질 의사,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구별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
자주점유나 타주점유를 구별할 때에는 그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저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간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뭐예요 하면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간다요. 이때 권원이 뭐냐면 권리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원인. 즉 점유하게 된 원인의 객관적 성질에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쉬워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매수인. 내가 물건 사서 점유하고 있죠? 나 자주점이야, 타주점이야? 왜 샀어? 가지려고 산 거 아니야. 매수인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이에요. 그죠? 임차인. 점유하고 있죠? 걔는 뭐예요? 타주점이지. 임대차라는 건 빌린 거 아니야. 걔는 타주점이에요. 전세권자. 타주점이요. 전세권이라는 게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거 아니야, 그것도. 소유의 사랑이 아니죠? 타주점이에요. 도둑놈. 왜 훔쳐갔을까? 가지려고. 타주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매수인하고요. 절도범이 자주점이에요. 그 외에 임차인, 지상권자 뭐 있잖아, 전부. 다 타주야. 다 타주. 매도인 뭐예요? 팔았죠? 팔고 나 돈 받고 점유하고 있죠? 자유점이야, 타주점이야? 매도인. 타주점이지. 팔았잖아.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거 별게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은 간단한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예요? 타주점인데 그것이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걔가 점유하게 된 원인의 객관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샀잖아. 왜 샀어? 가지려고. 도둑놈은 훔쳤잖아. 왜? 가지려고. 그러니까 매수인하고 도둑놈은 뭐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임차인 전세권자는 가지려고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빌려 쓰는 거잖아. 그건. 따라서 타주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저당권 매수인하고 도둑놈은 자주점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의점유와 악의점유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막 해야 되는데, 일단 점유할 권한이 없어요. 선의가 뭐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악의는 알았다는 얘기죠. 자,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 악이라는 것은 알았다잖아. 그러니까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점유하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 뭐예요? 선의. 알고 하면 악이에요. 난 점유할 권한이 없어. 근데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 선이고 알고 하면 악이에요. 그게 선이 악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알아?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봐봐요. 여기가 갑당이고요. 여기가 을당이에요. 자연적인 경계가 여기 있어요. 경계가. 근데 나중에 갑이 측량을 해봤어요. 땅을 측량해봤더니 여기까지가 내 땅이네 라는 거죠. 여기 자연적인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여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갑이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을은 이 땅을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여태까지? 점유했죠? 그럼 얘 점유 생각해보자. 일단 얘는 A한테 이 땅을 산 놈이에요. 샀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뭐예요? 샀어. 자주점이야, 타주점이야? 자주점이죠. 샀으니까 뭐예요? 자주점이죠. 그쵸? 샀으니까. A가 소유자고 얘는 임차인이야. 그럼 이 땅에 대한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이에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를 갖다 을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얘가 A한테 사서 점유해두고 있었으면 얘는 자주점인 거고 얘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였으면 이 땅에 대한 점유는 뭐냐면 타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얘는 이 땅을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 점유했잖아. 근데 얘가 이것이 갑의 땅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선이. 알고 했으면 악이.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A한테 얘가 샀다 땅을. 그럼 이 분에 대한 점은 뭐냐면 일단 자주점이고. 그쵸? 모르고 했으면 뭐예요? 모르고 점유했으면 선이고. 알고 했으면 악이고. 그러니까 자주점이 선의점이 될 수 있고 자유점이 악의점이 될 수 있죠. 얘가 임차인이면 타주점이죠. 일단 임차인이면 이 부분에 대한 타주점이죠. 점유할 권한 없으면 점유했죠? 모르고 했으면
선의. 알고 했으면 악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땅을 산 놈이면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근데 이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했으니까, 그쵸?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했으면 선이고 알고 했으면 뭐고? 악이고. 임차인이다. 그럼 타주점유죠. 임차인은 점유할 수 있는데 모르고 했으면 뭐예요? 선이고 알고 했으면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이게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타주점유가요, 자주점유로 바뀔 수가 있어요. 타주점유가 자주 바뀔 수가 있는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뀔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권한에 의하거나 권리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어요. 새로운 권한에 의하거나 권리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자. 얘 자주점유자의 타주점유자. 임차인. 타주죠? 임차인은 당연히 타주지. 근데 얘가 자주점유로 바뀔 수 있어요. 언제냐면 뭐라고? 새로운 원. 3원 되지. 쟤 임차인이니까 뭐였어요? 타주점유였는데 얘가 갑판에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타주점유를 샀으니까 새로운 권리원이 되는 거야. 혹은 얘가 있는데 그러는데 얘한테 임차인이니까 뭐예요? 타주점유죠? 얘가 얘한테 그러는 거야. 내 거야 들고 튀는 거지. 권리자에게 뭐 했어요? 내 거야 하고 소유의사 표시했죠? 이게 못했어 이제. 내 거야 들고 튀었어. 도둑 된 거지 뭘. 뭐야. 타주점유. 간단하지 뭐.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를 바꾸려면요, 새로운 권리 원인에 관한, 즉 매매를 하거나 혹은 권리자에게 소유의사를 표시해라. 내 거야 들고 튀는 거지 뭐. 한마디 말해서. 그러면 타주점유가 뭐가 돼요? 자주점유로 바뀌어요. 한마디 말해서. 알겠죠? 이게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예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373페이지 맨 밑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뒷장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첫 번째, 소유의 의사의 경우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의 사실, 즉 권한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매수인, 절도범, 도둑놈,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주점유자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실권자, 임차인, 따먹이, 남북, 땅다 뭐다? 타주점유자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이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뭘로 보냐면 자주점유로 봐요. 아까 197조 민법 197조에 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라고 돼 있죠.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점유. 공연, 평온하게 선유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 선의가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가지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걸 빌린 건지 내가 산 건지 모르잖아 잘. 근데 일단 갖고 있으면 소유자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 건지 알게 뭐야 내가 차를 몰고 다닐 때 차를 렌트카인지 내 차인지 알게 뭐야. 일단 가진 걸로 보이지. 권한 있는 걸로 보이니까 자주점유로 보이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에서 분류해서 선의점유, 악의점유 보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야 하는 점유가 선의점유이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면 하는 점유가 뭐다? 악의점유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모르고 하면 선이고 알고 하면 악이다. 이거 점유하면서 보시면 되고 옆에 보면 동그라미 민법의 추정 규정에서 첫 번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걸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 추정하니까 애매모호하면 자주점유고 선의점유다. 이거죠. 한마디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4번 점유의 분리와 병합에서 보면 거기 보면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어떻게 한다? 승계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점유의 분리와 병합이라는 건데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면 하자가 승계된다는 얘기인데 자, 갑이 땅을 5년 점유했어요. 을이 12년을 점유해요. 병이 다시 7년을 점유했어요. 갑, 을, 병 순차로 8년 나갔는데 점유하고 점유했는데 점유 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병은 자신의 점유 기간을 주장할 때에 7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 기간 몇 년이에요? 7년이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더해서 19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더해서 24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좀 이따 배우는 취득시효 때문에 그래요.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토지를 20년 점유해요. 몇 년? 20년을 점유해야 돼요. 그럼 20년을 점유해야지 취득시효가 완전되는데 20년은 나 혼자 점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의 분리와 병합이 인정되니까 나 말고 앞에 사람도 합해서 몇 년이면 되는 거야? 20년 되는 거죠. 합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 자주점이에요. 얘도 자주점이고 얘는 타주점이에요. 그러면 7년을 주장할 때 뭐냐면 자주점이죠. 19년을 주장해도 뭐냐면 자주점이에요. 자주점이니까. 근데 앞에 24년 더 하죠. 그럼 뭐가? 타주점이에요.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가 승계된다고 했잖아 거기. 그러니까 얘는 7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9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4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7년을 주장하면 자주점이고 19년을 주장해도 자주점이에요. 근데 24년을 주장하면 뭐가 되냐면 타주점이가 돼버려요. 앞에가 타주잖아.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5년, 7년은 뭐예요? 자주. 19년은 타주. 타주죠? 24년은 타주예요. 하자가 승계된다고 했지 좋은 게 승계되는 게 없거든. 거기 하자가 승계된다고 했지 좋은 게 생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하면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24년도. 그래서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타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타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가 승계돼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점유의 분리와 병합에 대한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유 회복장계는 지금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378페이지 보세요.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378페이지 204조를 보세요. 204조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인데 거기 보면 점유자가 점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탈을 당한대. 침탈. 그 침탈이 핵심이에요.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된 그러하지 아니하고 1항의 청구권 침탈당하는 것도 얼마? 1년 내에 해야 된다. 돼 있죠? 205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의 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할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는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는 방해의 재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6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할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한번 청구할 수 있는데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전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뭐냐 보세요. 내가 저번주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법 자 물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과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이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고 나머지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준용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과 소유권이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을이 임차인이니까 점유하고 있죠? 얘는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사유 점유자, 직접 점유자.
얘는 간접 점유자. 그쵸? 얘는 지주 점유자고 얘는 간접 점유자예요. 근데 얘는 또 소유자죠. 병이 을의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을이 점유한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그쵸? 그 을은 점유자야 아니야? 점유자잖아. 점유권 어떻게 해서 침탈당했잖아. 점유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침탈이 뭐예요? 절도나 강도당한 거 침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점유자니까 점유권에게서 병한테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할 수 있어요. 갑도 얘한테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할 수 있어요. 얘는 또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점유권에 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얘가 훔쳐갔죠? 1년 1개월 됐어요. 훔쳐간 지 얼마 됐다? 1년 1개월 됐어. 훔쳐간 지. 그럼 얘는 얘한테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할 수 없어요. 거기 뭐라 했어요? 1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1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1년 지나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1년 2개월 되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할 수가 없어요. 갑 점유자야 아니야? 갑도 점유자죠? 얘도 점유권에 대해서 방한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에 대해서 방한 청구할 수는 있어요. 소유권은 여기처럼 1년 뭐 침탈 어떤 얘기 이런 얘기 없어요. 소유권은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있지 뭐 침탈 1년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보세요. 마찬가지. 병이 사기쳤어요.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그럼 을은 병한테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 침탈이 아니야.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 못해요. 갑도 얘한테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 못해요. 침탈이 아니니까. 소유권에 개선 돼요. 소유권은 제한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점유권에 대한 방한 청구는 침탈, 1년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소유권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마찬가지 방해제가 방해방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어떻게 가나? 자, 이 땅은 A 땅인데 얘가 임차인이야. 그쵸? 얘는 그러면 소유자죠? 소유권도 있고 얘는 점유권도 있죠. 간접 점유. 얘는 직접 점유자잖아 지금. 그쵸? 옆에 의뢰한 애가 공사죠. 공사예요. 건물 공사. 경계를 넘어왔어요. 만큼. 넘어왔어 경계를. 그럼 점유권 있죠? 점유권에 의해서 철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후 청구 있잖아. 점유권에 철거라고 할 수 있죠? 얘도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점유권에 의해 철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얘는 뭐가 있어? 소유권에 의해 철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점유권에 의해 철거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점유권도 되고 소유권도 돼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공사 착수 1년 1개월 됐어요. 공사 착수 얼마 됐어? 1년 1개월. 혹은 이게 가건물이라서 공사가 완성됐어요. 아직 1년을 안 넘었는데 완성됐어. 그러면 얘는 점유권에 의해서 철거라고 할 수 없어요. 얘도 점유권에 의해서 철거라고 할 수 없어요. 소유권에 의해서 돼요. 제한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내용을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점유권과 소유권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청과 소유권에 대한 물권청은 다르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풀 수 있지. 그거 모르면 전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청과 소유권에 대한 물권청은 다르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 되죠.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유권 보자, 소유권. 자, 384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나오는데, 총서에 보면 맨 위에.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란 내 마음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 맨 밑에 상린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린관계가 뭐냐면,
상린관계란 인접한 땅 소유자 간의 이용관계를 조율하는 걸 상린관계라고 해요. 내 땅이 있잖아, 내 땅이. 내 땅이 있으면 옆에 땅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땅에다 뭘 하면 옆에 땅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내 땅에다 건물 지면 옆에 땅에도 영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난리하지. 그쵸? 그러니까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율하는 걸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이 상린관계에 대한 법조문은 우리 민법에 되게 많아요. 한 40개 가까이 조항이 있어요, 법조문이. 근데 이 40개 가까운 조항은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안 써요, 대부분 다. 대부분의 조항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법을 제정한 게 1960년이라고 했어요. 1960년에 만들고서 여태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60년대는 농경사회죠. 이 상린관계에 대한 규정이 다 농경사회 기준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물 흘러내리고, 왜 농사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흘러내리고 밑에서 물 막고 막 이런 것도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거 하나? 그거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 많고,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주의토지 토양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인지사용청구권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토지 토양권만 좀 보자 이봐요. 385페이지에 219조 법조문. 박스의 법조문의 219조를 보세요. 그게 주의토지 토양권인데, 거기 보면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20조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2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주의토지 토양권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들어가라. 갑 따이고 을 따이고 도로예요. 갑 어떻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을땅 밟고 가야죠. 근데 을이 절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헬기 타야지 뭐. 땅굴을 파든지. 토지 소유권에 보면 정당한 이 몸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니까 좀 높게 장대 높이를 하든지 헬기 타든지 그거죠. 아니면 땅굴을 파든지 그런 거죠. 문제 있죠? 얘는 못 나가잖아. 그래서 이건 뭐라면 이제 포위한 땅. 을의 땅을 포위지. 그 다음에 갑의 땅은 포위당했다 해서 피포위지라고 하는데, 피자가 당하다는 거죠. 포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맹지라고도 하죠, 이거. 뭐 일반적으로 맹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경우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을이 노한다 하더라도 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을의 땅으로 나갈 수 있다. 주의토지 되는 거야. 어느 토지와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고 돼 있죠, 거기. 그러니까 내 땅이 만약에 갑 땅이라면 을이 노한다 하더라도 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을의 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남의 땅 쓰는 거 안 쓰는 거야? 쓰는 거가 사용료는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된다. 이야기 있잖아. 손해를 보상하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얘가 노한다 하더라도 내가 소송 제기해서 그 법원에서 정해준 돈 주고 가면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근데 주의 토지 통행권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야. 돈 내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220조. 갑당에게 도로죠. 근데 얘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분할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파는 거야. 병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지. 그 마찬가지 병은 을의 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때는 무상이에요. 220조.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무상의 주의토지 토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원래 주의토지 토권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돈 주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무상의 주의토지,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거 말고 또 더 있는데 잠깐 더 얘기 좀 그게 있어요. 주의토지 토권은요,
반드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통로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예컨대 뒤에 야산이야. 오솔길이 있어. 그래서 밑에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오솔길 넘어가는데 30분 걸려. 통로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하죠? 냉장고 택배 시켜면 어떻게 되나? 죽어요, 아저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도 주의토의 경우는 인정된다. 그래서 주의토의 경우는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통로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로의 폭을 어떻게 정하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데 통행로의 폭은 어떻게 정하냐면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라요. 뭐에 따른다? 현재의 토지용법. 그래서 장래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주택이야. 이게. 이랬다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이면 최소한 사람하고 뭐 지나가야 돼? 차까지 나갈 필요 없지. 물건만 지나가면 되지. 뭐 주택이 있다고 해서 꼭 차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택이면 사람과 물건 정도 지나갈 통로만 확보되면 돼요. 근데 이게 상가 건물이고 밑에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그럼 뭐가 지나가야 돼? 차가 지나갈 정도의 폭이 인정돼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주의토의 폭은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택이면 물건하고 뭐 물건 정도 옮기면 되고 만약에 상가 건물이고 주차까지 있다면 차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폭이 돼요. 보시면 되죠. 이게 주의토의 거네요.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87페이지에 중요한 거 나온다.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몇 년간? 20년간 뭘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어떻게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얘기는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면 모든 걸 알게 돼요. 볼 게 없어요. 이게 다 맞춰. 나중에 되면 내가 보면 학생들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점유취득시효 문제 나오면 다 맞춰요. 틀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항상. 왜냐면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거 외우는 사람들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건. 자, 그럼 점유취득시효 보면 몇 년간? 그러니까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로 공연 평온하게 어떻게 한 사람? 점유한 자. 245조 1항 점유한 자는 어떻게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에서 몇 년간? 20년간 자주점유로 소유에서니까 자주점유죠. 소유사로 공연 평안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이것이 바로 민법 245조 1항에 있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A 명의의 땅이 있어요. A가 등기된 땅이 있는데 갑이 그 땅을 90년 5월 1일부터 점유해요. 소유의 사로 공연 편하게 A의 땅을 점유해요. 그런 상태가 몇 년? 20년이니까 2010년 5월 2일 0시가 되면 딱 20년이죠? 계속 점유해요. 이때까지. 그러면 2010년 5월 2일 0시가 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얘는 이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얘가 간명을 어떻게 하면? 등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소유자냐면 20년 딱 되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만? 등기해야만 소유자가 된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20년 딱 되는 순간 소유자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됐을 때에 돼가지고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20년 되는 순간 얘는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저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야. 제 소유자야, 아니? 아니잖아. 등기해야만 소유자죠?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저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채권이라는 걸. 그래야 취득시효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저걸 모르면 취득시효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저걸 모르면. 자, 그러면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상대방은 누구냐예요? 상대방은 누구냐면 채권이 발생할 때 소유자겠지. 20년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채권이 발생했죠? 그 시효 완성 당시,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명의자, 즉 소유자예요. 채권이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취득 시효 완성할 때의 소유자 누구예요? A죠? A잖아 지금.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 A에게 등기를 청구했을 때야. 등기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요? 얘는 자, 취득시효는 20년 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등기해야만 소유자가 돼요. 근데 그 등기 청구권은 뭐냐고요? 채권이에요.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시점에 있어서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A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취득시효 지금 완성했어, 안 했어? 했죠? 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A가 B한테 2011년에 팔았어요. 2011년. 아직 얘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A가 B한테 팔고 2011년 막 1월에 팔고 B명으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갑은 B한테 나 취득시효 완성했거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없죠. 등기 청구권이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고요. 상대방은 누구라고? A라고. 그쵸? 지금은 A가 B한테 팔았죠. 그럼 B는 소유자죠. B는 채권자야, 물권자야? 물권자. 갑은 채권자. 갑은 누구한테만? A한테만. B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돼버려요.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등기를 청구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 B한테 2009년에 넘어가요. 2009년에. 그럴 수 있죠. 얘가 2009년에 팔았어. 취득시효 완성 언제 했어요? 10년에 했죠? 그러면 갑은 B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야 그러면? 2009년에 B한테 넘어갔잖아. 그럼 2010년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예요? B지.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봐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채권이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 했잖아. 그럼 2010년 5월 1일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B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예요. 얘가 C한테 2011년에 넘기면 B한테 할 수 있지만 C한테 못하고 당연히. 그래서 취득시효는요. 이게 재밌어요. 취득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해서 그 전에 넘어간 것과 후에 넘어간 게 달라요. 법률관계가. 그 전에 넘어가 버리면 걔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후에 넘어가면 걔한테 등기 청구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냐면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뭐라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B한테 2011년 5월 1월 5일날 넘어갔다고 하죠. B한테. 그러면 갑은 이때 완성했으니까 갑은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이때부터 점유한 거 안 할래요. 92년부터 점유한 걸로 할래요. 그럼 92년부터 점유한 거라면 2012년 아니야. 2012년이면 B가 등기명이잖아. 등기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 취득시효 계산점을 이때로 안 하고 이때부터 할래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럼 만약 취득시효 계산점을 아무 데나 잡아버리면 법률관계가 뒤집혀버리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의 계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임의 시점을 이때부터 계산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점유할 때부터 계산해야지 중간에 임의 시점을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근데 만약 처음부터까지 명의자가 A야. 처음부터까지 A예요. 그럼 90년을 계산하던 92년을 시작하던 법률관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때는 임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게 논리적인 문제예요. 정말 취득시효는. 취득시효가 일단 등기채권이 뭐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권.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시점을 위해서 전에 넘어가면 걔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후에 넘어가면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돼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취득시효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되게 이 사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일이 더 많은데 일단 취득시효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왜 많이 벌어지냐면 특히 많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침범. 즉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갑당을당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적이 좀 엉망이에요. 지적이 잘 안 맞아. 그래서 경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이 칭야하니까 여기까지 지땅인 거야. 여기까지가. 그럼 갑은 당연히 내 땅 돌리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저 20년 점유했는데요. 20년 이상 점유했어? 그럼 뭐야? 취득시효 완성하잖아. 거꾸로 얘가 얘한테 이 부분 내가 20년 점유했으니 취득시효 완성 나한테 주세요. 소송쟁이 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취득시효가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경계침범이. 아니면 또 이제 많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갑하고 논 팔아요. 옛날에. 갑할아버지와 을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논 팔아. 등기. 논 팔고 어떻게 하냐면 에이 등기 우리 팔았으니까 얘 매매했죠? 등기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돼. 옛날 어르신들 등기 잘 안 해. 안 하고 아이 김사방 팔았으니까 네가 농사져. 점유해. 등기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래요. 그래 놓고서 이제 시간이 쭉쭉 흘러요. 그러고서 이 양반 가신다? 이제 돌아가신다? 상속인 A가 있잖아요. 보니까 누구 명의가 있어? 지 아빠 명의가 있거든. 가보니까 을할아버지께서 농사주고 계시네? 할아버지 이거 우리 아빠 거고 내 거거든요? 땅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샀어 안 샀어? 샀는데 등기 안 했잖아 아직. 그쵸? 나 샀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알아야 돼. 그럼 증거 어디 있어요 하는 거죠. 30년 전에 매매했거든. 매매계약서 아무리 줘봐도 안 나와. 얘에 대한 등기 채웠고 소멸시효 있는지 알았죠. 어차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매매계약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지 이제. 지 다 뒤져봐도. 그럼 뭐지 하면 취득시효 기간이지. 나 몇 년 점유했어? 3년 점유했거든. 공연평원하게. 취득시효 완성했어. 등기해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많아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 말고 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취득시효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벌어져요. 이거. 가끔씩 나한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했지만 내가 남의 집을 경계를 침범했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있어라. 그랬지. 내가 침범했으니까 내가 굳이 몇 년 되냐고 이런 물어보고 20년 안 넘었길래 그냥 있으라고 했어. 20년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는. 20년 못 넘으면 취득시효 안 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뭐냐 이제. 그래서 이거 하지만 또 가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 아니 제가요 우리 시골에 애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거든요. 취득시효 완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23년 되는데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죠.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걔가 1년에 한 번씩 뭐 주는 게 있어 없어? 쌀을 주든지 뭘 주든지 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걔는 뭐야? 타주점이거든. 뭐예요? 자주 점유해야 돼. 임차인은 100년을 점유해도 취득시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쌀을 준다고 1년에 한 번씩 뭐 쌀을 줬다든지 뭐 돈을 줬다든지 그러면 사용료 준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임차인이란 얘기지. 그럼 자주점이야 타주점이야? 타주점이지. 그럼 100년이나 취득시효 못하는 거야 그거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걔가 뭐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걔가 자주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타주점이 자주점이 애매모호하면 자주점을 뽑아버리니까 내가 걔가 타주점을 내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취득시효 할 여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뭐 임대차 계약서 쓰든지 뭐 받아오든지 그래야 해야지. 그 사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내가 빌려 쓰는 것이 확인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타주점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취득시효가 들어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타주점밖에 없어요. 저거. 20년 넘어버리면. 이게 취득시효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취득시효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했어요. 취득시효 완성했다가 소유자 아니고 어떻게 해야 소유자야? 등기해야 소유자야. 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취득시효 완성의 소유자고. 그래서 전에 넘어가 후에 넘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뒤에 얘기 또 있는데 그건 지금은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보도록 하죠.